17강에서는 신제품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의 중요성과 종류, 그리고 신제품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제품이 왜 필요한가? 소비자 욕구와 선호가 변화되면 제품 수명주기 쇠퇴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신제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고객의 욕구와 변화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또 위험 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제품에 의존했을 경우 그 제품이 수명주기를 다하게 되면 기업도 수명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수명을 이어가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한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면 또 다른 제품이 또 매출을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매출을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경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신제품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주류 회사에서 항상 그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에 열의가 있던 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도 신제품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해서 경쟁자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선종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나 또 새로운 소비자 욕구에 맞는 그러한 매출을 이어가고 매출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신제품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러한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을 또 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제품의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 조직은 역시 조직이 활력이 넘치고 또 항상 그 새로운 창의성과 또 생동감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있죠. 3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그 신제품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 기업 문화가 바로 신제품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제품 개념은 새로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혁신적 신제품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내놓는 경우를 혁신적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혁신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선된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에서 현격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개선된 신제품이 되겠죠. 모방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 미투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광동제약의 비타 500이 아주 나와서 마시는 비타민이겠죠. 이런 건 혁신적 신제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혁신 신제품에 대해서 비타 1000이라든지 비타 1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되기보다는 모방적 신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종류의 제품은 혁신 정도가 아주 높고 또 새로운 상표는 새로운 정도가 낮은 모방 신제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표 브랜드도 역시 신제품에 해당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도가 낮은 모방 신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신제품을 내놓는 경우에는 혁신성, 새로움성이 높은 반면에 그 성공 위험, 실패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 대신 성공했을 때 수익 창출력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내놓는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제품이 기존 시장의 기존의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게 되겠죠. 만약에 수용이 잘 되는 경우에는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또 시장을 선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혁신적 신제품의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상표의 신제품은 기존의 혁신적 신제품이 이미 시장을 잘 개척하고 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됐을 때 브랜드만 바꿔서 출시하는 뭐 이런 정도의 신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제품 획득 방법은 연구개발부서에서 R&D 부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외부에서 발명가라든지 외부에서 신제품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회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 회사로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도 신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제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신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신제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술이나 사용료 특허를 지불하고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새로운 상표 라이센스를 통해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해서 기존 제품에 새로운 상표의 제품을 내는 것도 신제품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획득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그 사내에서 낼 수도 있겠고요. 또 소비자라든지 또 경쟁자 제품을 뭐 분해해서 또 개발하는 방법도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개발 부서에서 사내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직접 있겠습니다. 또 신제품의 개발에 따른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제품 개발하는 비용과 또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기업에서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 동시공학 뭐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 지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높은 실패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제품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돼서 상용화돼서 성공하는 경우, 투자비를 다 건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3%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의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하면서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모델이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5천억이란 그 이익을 내려면은 수익률을 10%만 보더라도 5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날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제품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신제품 비용을 줄이고 또 기간을 단축하면서 또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관리를 개발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은 이렇게 크게 7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복잡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7개 단계,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를 진행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계속 개발 과정을 진행시키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아이디어, 좋지 않은 아이디어는 이 각 단계 조기에 탈락시킴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는 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왜 양이 중요한가 하면은 처음에 아이디어가 창출됐을 때 그 아이디어가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엉뚱한 아이디어가 초기에는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제품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그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천은 소비자로부터 또는 경쟁자로부터 또 연구개발부서로부터 또 발명가로부터 또 논문이나 학술지로부터 뭐 여러 가지 원천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하는데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양의 아이디어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질보다는 양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죠. 모든 아이디어를 다 신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디어 선별 단계에서는 수집된 아이디어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평가해서 선별하는데 그 기준은 회사마다 또 제품 그 산업의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 기준을 회사 내부에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2개 내지 5개 많게는 선별을 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아이디어는 다음 단계 제품 개념 개발과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품 개념이나 프로덕트 컨셉이라고 하는데, 컨셉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최종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림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패션 제품의 경우에는 크로키를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서 그 제품으로 구체화해서 보여주는데, 하나의 엽서 크기 또는 그 A4 용지 한 장 정도로도 충분하게 제품 컨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모형으로 어, 간단하게 뭐 찰흙도 좋고요, 나무도 좋고, 스티로폼도 좋고, 요즘엔 3D 프린터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제품이 모습과 그 특성들을 기술해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소비자 반응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컨셉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뭐 많은 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6명 내지 10명 정도의 소비자를, 타겟 마켓을 대표하는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단계로 이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시됐을 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또 그에 따라서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과거의 경험이나 유사한 제품이나 또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STP 전략이죠. 타겟 마켓 어떻게 하고, 시장 세분화 어떻게 하고, 타겟 마켓을 어디로 정하고, 또 포지셔닝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거 어느 정도 우리가 데스크에서 팀들이 디스커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립할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의 수요에 대한 계략적인 예측과 또 이걸 실제로 생산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기존의 유사한 제품이라든지 경쟁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해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매출과 손익분기 점, 또 투자 회수 기간 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성해 봤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 제품 컨셉을 가지고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시제품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판될 제품과 똑같은 형태, 똑같은 특성, 똑같은 그 품질, 똑같은 디자인, 동일한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지 숫자만 적을 뿐 그 제품의 특성은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색상 하나만 약간 달라도 사실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라고 해서 대충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판될 제품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수량만 적게 만드는 것이죠. 한 개 내지 두 개, 또는 뭐 10개, 20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빵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겠고요. 자동차나 이런 기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만들기 힘들고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나, 두 개 정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제품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은 실제 제품과 시판될 제품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품 개발하는 단계에서 왜 제품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제품이 성능을 발휘하는가, 기능을 발휘하는가, 결함은 없는가, 생산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제품이 개발돼서 실제적인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 만들어 보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원가 경제성 측면에서 그렇고, 물론 대량 생산하지 않지만 한 개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대량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지 실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품이 기능 발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시험 판매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제 판매할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량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제품을 소량 어느 정도 생산을 하게 되고요. 특정한 지역에, 표본 지역에, 판매점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타겟 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케팅 프로그램, 믹스 프로그램도 똑같이 정해서 가격도, 유통점, 판매점도, 그리고 광고, 촉진, 그리고 그 가격도 거기에 실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판매를 해보면
실제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마케팅 전술이나 전략이 잘못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경쟁사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하면서 시험 판매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수정을 해서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대량 유통 체제를 갖춰서 본격 시판하게 됩니다. 근데 본격 시판할 때는 언제 시판할 거냐, 그 시기와 장소를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는 아이스크림 같은 여름 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브랜드도 수명 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바로 도입, 성수기 때 바로 도입했다고 해서 바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 3개월 전에 미리 시판을 해서 도입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광고, 촉진,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서 성수기의 성장, 성숙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로를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겨울 제품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기 전에, 찬바람이 불기 전 9월, 뭐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성수기 때 인지도도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동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 부산, 패션 제품은 그렇습니다. 서울부터 출시하고 그다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 시판을 하는 이런 점진적 시장 확대 전략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도시부터 먼저 시작해서 중소도시, 출시에 따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중소도시부터 먼저 했다가 대도시로 이렇게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유의할 사항을 잘 체크하고 또 조기에 가능하면은 탈락시키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격 시판한 후에 실패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 단계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한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제품 개발의 실패가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신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출시 후에 광고 지원이라든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판로 확보, 유통 경로, 유통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서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합니다. 신제품,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을 때 사실 도입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거쳐야지만 이게 판매가 시작되는데 출시한 지 뭐 6개월, 시즌 제품, 계절 제품의 경우에는 한 계절이 지나면 끝나게 되죠. 그래서 2, 3개월 내에 이렇게 또는 6개월 내에 매출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퇴출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판로 확보를 조기에 하지 못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에 광고나 판로, 유통, 푸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신제품이 이제 시장에 도입돼서 성장, 성숙, 쇠퇴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어떻게 마케팅 전략 관리를 해주어야만 오랫동안 성숙기를 누리고 또 쇠퇴기에 들어갔을 때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수확하는,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 끝마무리를 잘하게 되는, 회수를 하는 이런 전략, 즉 수명주기 단계 전 과정에 거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